개화 세력이란 말이 있는데요. 개화라는 말이 뭔지 아나요? 개화는 서양 따라하는 것을 한마디로 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서양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서양을 따라하자라는 사상을 개화 사상, 그런 사람들을 개화 세력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서양 따라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빠고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혹시 연안 박지원 기억납니까? 우리 앞에 북학파 실학에서 박지원 배웠는데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예요. 아버지도 발달한 청해문화 받아들이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죠. 그래서 박규수도 서양의 거 빨리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이 됩니다. 오경석은 역관이었어요. 통역을 하다 보니까 서양의 문화 발달한 거 알 수 있겠죠. 유홍기는 의사로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빠고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배운 제자들이 개화파들입니다. 그래서 김옥균, 박용효 같은 주로 젊은 엘리트, 부모님이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양반 자제들이에요. 그 중에서 김옥균, 꼭 기억해야 될 김옥균, 박용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초기 기화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연안 박지원처럼 북학사상, 발달한 청해문화를 받아들이자.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빠고유, 초기의 개화파들이죠. 초기 개화파, 통상수교론자라고도 합니다. 통상수교, 한마디로 무역을 하자, 서양과 무역을 하자. 그리고 여기 제자들 개화파, 뒤에 배우겠지만 속도에 따라서 빠르게 개혁하자, 느리게 개혁하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빠고유를 통해서 개화파들이 형성되었다. 이 와중에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약이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왜 강화도 조약이냐면 강화도 체결됐으니까. 근데 원래 이름은 요거예요. 조일, 수호, 조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배경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합니다. 이것을 친정이라 불러요. 고종이 직접 정치한다. 고종이 왜 처음엔 정치 못했냐면 나이가 어렸잖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했잖아. 근데 서양 애들이 이양선분에서 무역하자 했을 때 대원군이 꺼지세요 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있잖아. 그래서 전쟁도 했었죠. 근데 이제 고종이 나이가 차면서 직접 정치를 하면서 고종은 무역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내에서 통상계활원자들, 아까 있었죠. 요 빠고유, 이런 애들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역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원군으로부터 아들 고종이 직접 정치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통상계활원자도 힘을 실어줬다. 이때 일본이 움직입니다. 일본에 아까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일본은 누구한테 개항당했어요? 일본은 미국한테 개항당했었죠. 그래서 대포 두들겨 맞고,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리고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 해가지고 일본은 급속도로 성장했죠. 그래서 얘네가 자신감이 붙었어. 정한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일본이 가만히 봤더니 지들은 미국한테 강제적이었지만 두들겨 맞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힘이 세졌잖아. 근데 조선을 가만히 봤더니 조선은 아직도 문을 꽁꽁 닫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야, 조선 저 찌질한 새끼들 아직도 개화 정책 안 하는데? 야, 우리가 한반도를 정벌하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자신감을 얻고서 우리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실현에 옮긴 것이 그 유명한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는 요 배, 일본의 배 이름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쓰면 앞에 섬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서울로 가기 위해선 요 길목을 꼭 지나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가 우리가 강화도였잖아. 요 일본의 배 운요호가 강화도 앞을 어슬렁 됩니다. 마치 포를 유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고 방송을 했죠. 야야야야 새끼들 꺼져 했는데 일본 애들 안 꺼져. 그래서 우리가 자위 차원에서 대포를 쐈죠. 근데 일본 애들은 그 대포 거리까지도 이미 체크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포를 유발하고 일본 애들 얘기하죠. 야, 조선 니들이 먼저 포 쏜 거야 하고서 일본 애들이 강화도를 침략을 해옵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운요배가 포를 유발해서 그 포를 먼저 쏜 걸 계기로 일본 애들이 강화도로 상륙해서 무력으로서 강화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운요 사건이라고 해요. 조작을 한 거지. 이것은 따라한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침략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 포를 유발을 해서 미국이 강제 점령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이 졸라 얍삽한 거야.
미국이 써먹은 거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정한론이 운요 사건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화도를 차지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해요. 그래서 체결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옆에 보는 것처럼 대포를 옆에다가 조약 체결하는데 대포를 갖다 놨어.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연무당이라고 있는데 연무당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터에다가 이 돌을 새겨놨는데 연무당 예터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속 조약들도 체결이 돼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본 조약이고 부속 조약, 부록 조약이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일소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주로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강화도 조약 본 조약과 부속 조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의 강요로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이래요. 1조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일본의 의중은 있었던 거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누구의 거의 식민지였냐면 청나라의 식민지 국가처럼 청나라의 영향이 셌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청과 좀 분리시키고 싶은 거야. 만약에 자주국이라고 명시를 안 해놓으면은 청나라 애들이 개입을 할까봐 일부러 자주국이라고 명시를 한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항구 개항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부산 외 두 곳을 개항, 항구를 엽니다. 그래서 부산과 원산, 인천이 문이 열리고 이 문을 통해서 일본 애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부산은 여기 일본과 가깝고 인천, 원산 여기로 이제 일본 애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일본 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거류지라 불러요. 거류지. 그래서 이 거류지에서는 일본 애들과 조선인들이 섞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항구가 드디어 우리 역사에서 부산과 원산, 인천 여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해안권을 측량하겠대. 측량을 조사한다라는 거잖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해안가를 이렇게 조사하겠대.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 해안가를 조사해. 나중에 우리나라 침범하기 위해, 침략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사재판권 달래.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줬거든. 취해복권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류지에 일본 애들이 있지. 일본 애들이 우리 거류지니까 우리나라 땅이잖아.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 애들이 죄를 져도 우리나라가 재판 못해요. 그 죄를 진 일본 애들을 일본 애들이 데려가서 재판하는 것을 취해복권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거류지에서 어차피 일본 애들이 재판하니까 일본 애들이 마음대로 깝치고 다닐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불평등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거 뭔데 이게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이따가 볼 거고. 자, 요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부속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류지 얘기했었죠. 여기 항구에 거류지를 설치하고 이 거류지에서는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다. 경제랑 관련돼 있죠. 또 조일무역 규칙, 통상장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무제한 일본이 사갈 수 있게 돼 있고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허용하지 않는 무관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마음대로 빼갈 수 있고 관세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물건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겠죠. 관세가 없으니까. 관세가 물건,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 얹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꼭 알아두세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근대적 조약이라 하면 뭐냐면 그전에도 조약은 많았지만 이 당시에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면서 국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국제법에 근거해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일본과 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한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어떤 게 아까 불평등했어요? 치해법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고 최초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관련된 사료인데 똑같아요. 조선 자주국이다. 청해 간섭 배제. 부산과 두기항구, 원산, 인천 개항. 그리고 해안을 일본이 마음대로 조사한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죄를 져도 일본 애들이 조사한다. 그리고 부속 조약. 일본 화폐를 쓴다. 그리고 통상장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쌀과 잡곡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약이자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은 미국입니다. 이 조약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불러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일단 청나라가
미국하고 손잡으라 그래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서양보다 좀 착했거든. 그래서 청나라가 도와줘. 야, 미국 애들 괜찮어. 손 잡아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거, 조선책략이란 책이 중요합니다. 아까 강화도 조약 체결했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 관리를 수신사라 불러요. 그래서 몇 번 가는데 2차 수신사로 누가 가냐면 김홍집이라는 관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니까 갔더니 여기 청나라 애들 관리도 와 있거든. 청나라 관리 중에 누가 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자로 돼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황준원. 그래서 형님 국가니까 청나라 관리 황준원 찾아갔지. 김홍집이 갔더니 황준원이가 책을 하나 건네주네. 야야 홍집아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쓴 글인데 어쩌러 해가지고 청나라 관리였던 황준원이 일본에서 김홍집한테 책을 건네줍니다. 그 책의 제목이 조선 책략이에요. 책략은 방법이나 뜻이잖아.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야. 이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자, 러시아를 막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 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죠. 여기 러시아 있고, 러시아는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래. 춥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잖아. 러시아가 계속 내려오니까. 그래서 청나라가 친절하게도 조선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야, 러시아를 막는 조선 책략은 단순해. 이거 따라하면 돼.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라. 표현만 다르지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해. 그러면 러시아 새끼들 꺼질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준 거야. 조선 책략. 근데 문제가 생겼어. 청나라하고는 원래 친했잖아. 일본하고도 교류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누구? 미국이랑 연결하라고?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미국과 앞서 어떤 기억이 있나요? 신미양녀라고 해가지고 미국 애들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했잖아. 전멸해버렸잖아. 그런 기억이 있는 나라랑 손잡으래. 그 책이 조선 책략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손잡으란 내용이 담겨 있어.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 책략을 통해서 미국과 손잡으래. 더군다나 청나라가 도와주겠대. 그래서 청해 알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에 이런 게 있어. 거중조정. 미국과 조선 중에 한 나라가 어려우면 상대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중조정.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도와주자. 그래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을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넣었어요. 아까 일본 어땠어? 무관세였었죠.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나라 막 쳐들어온단 말이야. 물건이, 일본산 물건들이 뭐 닌텐도 이런 게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가 피해가 되는 걸 알았어. 관세가 없어서. 그래서 미국과 할 때는 두 번째잖아. 그래서 관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최국 대우를 넣습니다. 최국 대우. 한마디로 본 조약에 부과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 허가할 때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조선 간의 조약을 체결했죠. 근데 여기 또 다른 나라하고 조선하고 조약을 체결했어. 근데 여기는 없던 게 여기 생겨버렸어. 그럼 거중조정에 근거해서 여기에도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없던 내용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 체결할 때 생겨버리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이것을 최국 대우라고 합니다. 최고 혜택을 똑같이 준다라는 거야. 본 조약에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조약이 체결할 때 생기면은 똑같이 두 나라 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최국 대우라고 합니다. 미국 때 최초로 생겨요. 그리고 영사재판권. 아까 영사재판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치해법권. 치해법권은 두 번째죠? 일본이 첫 번째잖아.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치해법권을 최초로 명시한 나라는 일본이 되고 최국 대우를 최초로 명시한 나라는 미국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고, 참고로 치해법권은 그 이후의 나라들 모두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미국과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 그냥 최초는 일본이었죠. 그리고 역시 불평등한 내용이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처음에 어렵지 미국과 뒤를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다 체결을 하고 다 불평등 조약이고 주로 치해법권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조선이 세계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었었다라는 거. 자, 조선 책략 알아두고, 자, 요 부분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역시 위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배경, 흥선대원군이 하야 쫓겨났죠? 왜? 고종이 나이가 찼어요. 직접 정치합니다. 하지만 고종은 성격이 약해. 고종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민씨거든요. 민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통상 수교론자들이 등장했어. 빠고유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강해지면서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을 주장하고 운요 사건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체결되는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고 정식 명칭은 조일소 조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했죠.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구를 3개 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치해법권 최초로 가져갔고 해안 책략권 가져갔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에는 의의가 있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하지만 불혹이 생기죠. 그래서 항구 주변에 거류지 설정했고 일본 화폐 유통이 되고 조일 무역 규칙 이것이 통상장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이게 나중에 한번 개정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쓰리무 3가지가 없어요. 관세가 없었고 곡물 유출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고 체육 대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리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약 미국과 조약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도와줬었죠. 그리고 청나라 황준헌이 쓴 책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됩니다.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 황준헌한테 받아오죠. 내용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손잡아라 이런 내용이었죠. 특히 미국과 손잡아라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손을 잡죠. 이것이 조미소 통상조약. 치해법권 최초는 일본이었었죠. 두 번째 체육 대우가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일본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 최초 거중조정 어려운 나라를 상대방이 도와준다. 관세도 있었고 그래서 서양과 최초의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다. 뒤를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조약을 체결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서양의 문을 받아들이자. 개화 사상이었죠. 그래서 아까 누구였어요? 박규수 혹은 파고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도 있었죠. 김홍집은 누구랑 연합하라고 그랬나요? 일단 목적은 남한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손잡고 미국과 손잡아라. 이렇게. 그래서 미국과 손잡으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죠.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조선 책략. 황준헌이 썼고 김홍집이 가지고 왔다. 자, 옳은 거. 강화도 조약에서 거중조정과 체구대우가 없었어요. 일본이 아니죠. 이걸 담겨있는 나라는 어디였어요? 조미소 통상조약으로 미국이었었죠. 자, 조선은 편입이 되었죠.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쌤이 정리를 한번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역사를 구별할 때 흥선대원군부터 일본한테 먹히는 한일합병까지를 개화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본한테 먹히고는 일제강점기라고 그러고 해방 이후를 현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통상수교 거부정책 배웠죠? 여기부터 한일합병까지 쭉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배웠잖아요.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BJ, 보스, 척합의.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나이가 차서 친정하죠. 그래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세계항구 개항하고 그리고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쭉 이어서 나갈 거예요.